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91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제야라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제야의 날은 아닙니다. 며칠 전입니다. 미리 제가 녹화를 하는데요. 이것이 제가 유튜브에 내보낸 날은 12월 31일 제야의 날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은 밤에 자정에 제야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야의 종을 치고 하는데, 제야라는 말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오는 날이죠. 그리고 말들을 합니다. 이 제야가 한자 낱말은 어떻게 생긴 낱말인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씁니다. 덜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제거한다, 제외한다, 드러낸다. 그리고 야는 밤야입니다. 네, 덜제는 이렇게 언덕부, 좌부변이죠. 언덕부를 쓰고 또 나여를 씁니다. 나여. 네, 드러낸다. 자, 무엇을 드러내느냐? 언덕에 흙을 평평하게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이 나여라는 것은 나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삽으로 이렇게 뭔가 울퉁불퉁한 것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유가 좀 있다. 그래서 고르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르게 함으로 여유가 있다. 평탄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나여다. 고르게 한다. 자, 그러면 언덕에서 흙을 삽으로 떠내서 언덕을 좀 고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드러낸다. 흙을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달리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땅에 있는 돌을 파내어서 쌓아서 언덕 같은 걸 만든다. 반대죠. 근데 어쨌든 흙이나 돌을 드러낸다. 뭐 그런 뜻으로 들다. 이런 뜻인데, 한자는 해석한 학자들에 따라서 정반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저 엉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둘 다 엉터리일 수도 있고, 뭐 둘 다 맞다 하기는 좀 어렵겠죠. 어쨌든 누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지만 설은 여러 가지 있다.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보다는 드러낸다, 제외한다. 그런데 좀 생각을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야는 좀 복잡한 글자인데, 또 여기란 글자와 저녁석입니다. 자, 밤이면 저녁과 관계가 되겠죠. 저녁석, 여기 요 속에 딱 숨어 있습니다. 저녁석이. 또 여기란 것은 사람 큰 대자 옆에 이렇게 점을 찍은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사람의 겨드랑이가 하나 또 있네, 두 개 있네. 그래서 또 여기인데, 그런 겨드랑이를 뜻하는 글자예요. 사실 원래는 만들어진 그 원천은.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또 할 때 쓰는 그런 역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또 역과 사람의 겨드랑이를 표시하는데, 저녁석이라는 것은 사람의 겨드랑이 쪽에 저녁에 달이 떠 있다. 달이 겨드랑이 쪽에 떠 있는 모양이다. 그것이 밤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좀 무리일까요? 억지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훌륭한 학자가 있어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야를 한번 낱말을 살펴보죠. 제야를 알기 전에, 제야하면 뜻이 몰라요. 어떻게 되는 뜻인지. 제야를 알기 전에 알아야 될 글자가 제1을 알아야 됩니다. 제1. 자,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날이에요. 제1이라는 것이. 섣달 금음 12월 31일을 제1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12월 31일이 되면 지금까지 올해, 지난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묵은 해죠. 올해 이제 마지막 날이므로 그 마지막 365일을 전부 걷어내는 날이다. 걷어내는 날이다. 마지막 날에 지금까지 364일과 오늘 365일을 이제 다 걷어낸다. 이제 다 내려보낸다. 떠나보낸다. 걷어내는 날이 제1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년, 묵은 해죠. 9년, 신년의 반대죠. 묵은 해를, 지난해 묵은 해를 제거해서 보내는 날이다. 제거하는 날이다. 그것이 제1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마지막 날 딱 하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 섣달 금음을 제1을 한다. 물론 음력에 관련된 것이겠죠. 엄격하게 따지면. 그래서 제1이다. 제1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제야는 뭐냐? 제1의 밤이라는 뜻이에요. 제거해 보내는 날의 밤이다. 그것이 제야예요. 그것이 섣달 금음의 밤이라는 뜻이에요. 제야. 제1의 밤이다. 제야. 그냥 떠나보내기 힘드니까 좀 그거 하니까 상징적으로 종을 칩니다. 땡땡. 우리나라는 33번인가 치죠. 우리나라 옛날에 궁궐의 문을 열 때 인정이라고 하죠. 밤에
인정, 그리고 새벽이 되면 또 문을 엽니다. 파루라고 해서 종을 33번 아마 쇠북을 울린 모양인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막 33번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8번인가, 글쎄 108번 내인지 몰라도 막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야는 제1의 밤인데, 그걸 제석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제석. 떠나보내는 날의 저녁이다. 네, 그래서 제야를 알기 위해서는 제1을 알아야 된다. 묵은 해를 걷어내는 날, 그날 밤을 얘기한다. 이것이죠. 자, 이렇게 떠나보내면 그 다음 날은 뭡니까? 첫째 날 아침이 오죠. 그래서 원단이라고 하죠. 어뜸이 되는 아침이다. 새해 첫날 아침을 원단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구랍이란 말을 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요즘 구랍이란 말을 아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면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신문에 보면 가끔 구랍이라고 나왔습니다. 요즘도 뭐 가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많이 안 나오죠. 구랍은 지난 해의 마지막 달을 얘기해요. 이제 새해가 됐다. 내년에 1월, 2월쯤 되면 올해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을 구랍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지금은 2019년 지금 12월인데 이제 내년에 2020년이 되죠. 2020년 1월이다 2월쯤 되면 이 날을 얘기할 때, 이 달을 얘기할 때 2019년 12월을 얘기할 때 구랍 하면 이게 2019년 12월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다 알죠. 근데 요즘은 이 말을 안 쓰니까 글자도 어렵고 안 쓰죠. 안 써서 그런데 글쎄 우리도 쓰지 말까요? 그런데 저는 이 낱말을 알고 있으니까 뭐 안 쓸지는 몰라도 머리에서 뭐 망각시킬 필요는 없겠죠. 이미 알았던 말이니까. 어쨌든 아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것이 지난해의 마지막 달이다. 그래서 납월이라고 합니다. 이 납자 굉장히 어려운데 납월, 구랍은 납월이에요. 그래서 섣달이다. 동지 섣달, 11월, 12월 할 때 그때 섣달이죠. 네, 납월이다. 그럼 왜 납을 이렇게 이런 글자를 가지고 섣달이라고 하느냐? 네,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그냥 말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사냥한다, 짐승을 잡는다는 그런 뜻이 있죠. 수렵이다 할 때 이것을 씁니다. 수렵. 사냥하는 거, 수렵. 그리고 이 고기 덩어리죠. 결국은 막 고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 그것을 납향이라 하고 이 글자를 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달에 한다. 그래서 섣달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끔 보면 어디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또는 뭐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스님이 되고 나서 계를 받은 덕도를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느냐 하는 것은 이제 스님이 된 이후에 나이를 뗄 때 범납이다, 성납이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으로 치면 예를 들어 속세의 나이를 치면 60세인데 내가 뭐 17에 계를 받았다 하면 이제 빼게 되면 이렇게 43년이 남지 않습니까? 내가 범납 43년이다. 성납 43년이다. 이때도 이 납자를 씁니다. 그리고 수렵이라고 할 때 이 렵과 이 납은 다른 글자지만 오른쪽에 이 글자는 같은 글자예요. 그리고 그 밀랍 인형 만드는 밀랍 그것도 이 납은 오른쪽에는 이 같은 글자를 쓴다. 막 복잡하니까 네. 시간 나시면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막 이런 것이 있다. 대략 사실 아시는 얘기예요. 제야 이 유튜브 이게 동영상이 나가는 날은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이 되겠죠. 좋은 또 신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